여러분 커피를 하루에 몇 잔이나 드세요? 최근 미국의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커피를 하루에 3잔에서 5잔 마시면 커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보다 최고 7년 더 산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보도가 되면서 큰 화제였죠. 그 밖에도 커피가 암 발병률 낮춘다, 당뇨병 낮춘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다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발암물질 2군으로 분류하지 않았습니까? 그러니까 좋다는 정보도 있고 나쁘다는 정보도 쏟아지다 보니까 참 헷갈립니다. 오늘 화제 인터뷰에서는요. 커피, 진실을 좀 속 시원하게 짚고 넘어가 보죠. 국제암대학원 대학교 가정의학과 전문의세요. 명승권 교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. 명 교수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교수님도 커피 좋아하세요? 네, 저는 아침에 한 잔, 점심에 한 잔, 그래서 2잔 정도 2잔씩 마십니다. 저도 한 2잔에서 많이 마시는 날은 3잔도 마시는 것 같은데 네. 우선 최근에 우리를 가장 혼란스럽게 했던 연구 결과가 뭐냐면 하루에 커피를 3잔에서 5잔까지 마시면 7년을 더 산다. 이게 무려 하버드 연구팀이 내놨다 해가지고 큰 화제가 됐어요. 네. 사실입니까? 그 자체가 좀 혼란스럽습니다. 보도 자체가. 제가 보니까 예. 이게 지난 11월 16일 현지 날짜로 예. 미국의 그 저명한 의학 학술지인 서큘레이션, 그러니까 혈액순환이라는 그 저명한 학술지가 있습니다. 여기에 하버드 보건대학원 그 연구 결과가 보도되었었는데요. 예. 논문을 제가 직접 읽어보고 그다음에 하버드 보건대학원 홈페이지 보도자료, 예. 그리고 뉴욕타임즈나 텔레그래프, 영국 텔레그래프 외신을 보면요. 예. 7년 더 산다 혹은 3 내지 7년 더 산다 이런 이야기는 없습니다. 아, 그래요? 네. 그럼 이 보도는 어떻게 제가 봤을 때는 예. 언론에서 약간 좀 그 착오가 있어서 계속 잘못 인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오보란 7년 더 산다는 부분은 오보일 가능성이 크다. 그 연구 결과를 간단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. 예. 그 미국의 대표적인 예. 코호트 연구가 있습니다. 코호트란 거는 공통된 특성을 갖고 있는 대규모 사람들을 수십 년 동안 관찰하는 연구거든요. 예. 여기에는 이제 그 간호사 건강 연구 1, 2 그리고 보건 전문인 추적 연구 이렇게 해서 총 3개의 예. 대규모 코호트 연구를 종합한 건데요. 총 20여만 명이거든요. 예. 그래서 28년 동안 최근까지 관찰해 보니까 커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과 예. 비교했을 때 하루에서 한 잔에서 한 5잔까지 마시는 사람은 사망률이 낮아졌습니다. 사망률이 낮은 건 사실이다. 요 정도가 네네. 맞는 거군요, 그러면은. 그리고 5잔 이상 더 마신다고 해서 더 이득은 없었고요. 중요한 것은 비흡연자만 대상으로 분석해 보니까 예. 하루에 3잔에서 5잔 먹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먹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15% 정도 사망 위험이 낮았다는 게 이게 핵심 결과입니다. 사망률이 낮다. 어쨌든 그건 좋다는 얘기인데. 네, 맞습니다. 근데 그래서 WHO에서는요. 네. 2군 발암물질로 커피를 지정을 해놨거든요. 이건 나쁘다는 소리잖아요. 그 부분은 좀 확실히 해야 될 게요. 예. 원래 발암물질을 분류할 때 2군이란 거는 발암물질이 확실한 게 아니고 발암물질 추정이나 가능성 있는 거를 이야기합니다. 거기에 방광암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커피가 그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거지. 예. 커피 자체가 다른 모든 암에도 발암물질이라고 정한 건 아직 없습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임산부들이 카페인 커피 마시면 안 좋다는 얘기도 있고 또 난 커피만 마시면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밤에 잠 한숨도 못 자. 이 커피 좀 독한 거 아니야?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서 일반적으로는 석 잔, 5잔 이렇게 되면 안 좋다는 인식이 있거든요. 네. 그건 어떤가요? 근데 현재로서는 일부 연구들에 의하면 임산부들이 임신기간 동안에 커피를 마셨다 하더라도 아이들의 지능, 4살이나 7살 아이가 됐을 때 예. 그 비교를 해보니까 별 차이가 없다는 보고가 어제도 나왔었거든요.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커피라는 건요. 예. 기본적으로 현재까지 수많은 연구들이 나왔는데 예. 어떤 질병에는 그 예방 효과가 있고 어떤 질병에는 위험성을 높인다. 그러니까 커피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헐크다. 혹은 커피는 지킬 박사와 하이드다. 그러니까 양면성, 이중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. 야, 그냥 명승건 박사님이 정의를 딱 해주시네요. 그래서 현재까지 도움이 되는 건 어떤 거냐면요. 예. 당뇨 위험성을 좀 낮추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어요. 자, 당뇨 위험 낮춘다는 거 확실하고. 네, 커피 안에 들어있는 클로르제닉산, 마그네슘, 리그나 이런 여러 가지 물질이 낮출 수 있고요. 예. 또 일부 암들도 예. 낮출 수가 있는데. 어떤 암입니까? 네, 지금 대표적인 암에는 자궁 내막암이라든가 예. 아니면 간암이라든가 간암. 이런
네, 이런 암들은 이게 낮출 수 있는 거로 되는데 반대로 폐암의 발생률은 좀 높인다는 보고가 또 있을 수 있어요. 폐암 발생률은 또 높일 수도 있고. 네. 그 어떤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. 어떤 분들한테는 독이 될 수 있어요?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 성분이 혈압을 높일 수 있다는 보고가 임상시험까지 나와 있어요. 5편 임상시험을 종합해 보니까 커피를 200-300mg, 카페인 200-300mg 마시고 나서 그 1시간 정도 있다가 수축기 혈압이 8 정도 올라갔다. 그리고 이 현상이 3시간까지 지속됐다는 보고도 있고요. 실제 고혈압 발생 위험을 좀 높일 수 있고 철분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철결핍성 빈혈이 온다든가 특히 우리 콜레스테롤 높은 고지혈증 있지 않습니까? 그런 경우에도 커피를 마시는 사람이 고지혈증 위험성이 좀 높다는 보고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. 그렇군요. 그러니까 이게 헐크 지킬 박사와 하이드 이 말 딱 맞네요. 딱 혈압이나 뭐 빈혈 쪽 있으신 분들, 고지혈증 이쪽으로 조금 관련이 있으신 분들은 커피를 줄이셔야 되고. 네, 맞습니다. 반대로 좋은 점도 있어요. 그러니까 전립선암, 간암, 뭐 이런 쪽 자궁암 이런 쪽으로는 도움이 된다는 것도 참고를 하시고 양쪽을 자기 체질을 잘 생각하면서 마셔야 되는 거네요. 네, 그래서 사실은 그럼 얼마 정도 마셔야 되냐 궁금하실 텐데 현재 우리 식품의약품안전처라든가 보건당국에서는 카페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성인은 하루에 400mg 미만, 임신부는 300mg 이하로 제시하고 있어요.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. 그 우리 커피 그 인스턴트 커피 한 봉 있죠. 믹스 커피. 믹스 커피. 그게 이제 보통 48mg, 50mg 정도가 들어가 있고요. 그다음에 커피 전문점 커피 한 컵에는 250cc짜리 한 123mg 평균 들어있는데 카페인이? 어떤 커피에 따라서는요. 250, 300mg 들어가는 게 있어요. 한 잔에. 아니 카페인이요? 네, 카페인이.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커피 말고도 콜라 한 캔에도 35mg의 카페인이 들어있거든요. 그렇군요. 에너지 음료에도 많게는 90mg. 그리고 초콜릿 한 개, 길쭉한 초콜릿 한 개에도 30mg 들어있기 때문에 그거 말고도 뭐 감기약, 피로회복제, 기타 음료도 들어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예를 들어서 커피 전문점 커피 하루에 2잔이나 3잔 먹어버리면 그 섭취 기준은 훌쩍 넘어버리게 되거든요. 한두 잔 정도가 좋다 이렇게 딱 정해주시면 되겠네요. 맞습니다. 그래서 결론적으로 커피는 두 얼굴. 헐크, 지킬 박사와 하이드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먹는 거는 자제하는 게 좋고요. 하루에 한두 잔 정도 먹는 것은 권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정리 잘해 주셨어요. 명승건 박사님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